문학,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34번째 이야기 봄꽃열전2로 이어집니다. 진달래는 아마도 시와 노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봄꽃일 것입니다. 어릴 적 고향의 이웃집 숭리 같은 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고개보다 높고 험하다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어린 시절, 우리는 참꽃이라고 부르던 진달래꽃을 따먹으러 뻐꾸기 소리 들리는 산등성이를 오르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당부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발 참꽃이 한자리에 오방지게 피어있는 곳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꽃무더기 뒤에 몸을 숨기고 문둥이들이 아이들의 간을 빼먹으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한센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먼 어느 마을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으므로 참꽃 문둥이라고 불리던 그 이름은 우리에게는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훗날 가도 붉은 황토길, 버드나무 밑에서 집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라는 한센인 시인 하나운의 전라도길을 읽으며 나도 그 시절 그들에 대한 악의적인 따돌림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못내 부끄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산기슭에 조그만 계집아이들이 분홍 치마를 입고 쪼그리고 앉은 것 같은 그 꽃, 어릴 적 이웃집 순이 같은 그 꽃들이 이 봄에도 고향 마을 뒷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복사꽃 피고 복사꽃 치고 가시네야 슬픈 일 좀 있어야겠다. 봄 햇살이 환장하게 아롱거리는 날이어도 좋고 춘곤이 낮잠처럼 밀려드는 날이어도 좋습니다. 내 건너 과수원 울타리 너머로 분홍도 붉음도 아니게 몸살구름같이 허벅지게 피어오른 복사꽃 무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춘곤의 노곤함이 한순간에 춘정의 어지럼증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과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인은 그걸 그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삐뚤음만 피었다가 지는 그리움을 만난 적 있으신가? 백금의 물소리와 청금의 새소리가 맡기고 간 자리, 연분홍의 때가 저렇게 세살장지 미닫이 문에 여닫이 창까지 오칠경대 빼닫이 서랍까지 죄다 열어젖혀버린 그리움을 만난 적 있으신가? 오태환의 시 복사꽃 천지의 우수리 중 한 대목입니다. 다친 것 다 열어젖혀버리고 맺은 것 다 풀어헤치고 맨살 맨가슴으로 만나는 온전히 넋을 가누기 힘든 통정의 순간입니다. 근서민족사학자 문일평 선생은 살구꽃이 요부라면 복사꽃은 염부의 자태라고 했지만, 복사꽃이야말로 요와 염을 두루 갖춘 요염한 여인의 상징입니다.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진지왕이 그녀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차지하고 싶어 했던 여인의 이름도 복사꽃, 도화였습니다. 도화살이란 새끼가 넘쳐 불행을 불러오는 운명을 뜻하지만, 요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그런 기운을 타고난 것이라고 하니 꼭 저주스러운 것만도 아닌 듯합니다. 복숭아도는 나무목과 점괘 조가 합해진 것이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전해져 옵니다.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요, 무당들이 동쪽으로 난 복숭아 나무 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는 것도 그런 연유에 섭니다. 조선의 문인 이행원이 봄비에 젖은 복사꽃을 보며 읊고 있습니다. 위문 도화읍 여하 새우중, 문논이 복사꽃 새우중에 외우느냐. 여기에서 새우란 가늘게 내리는 봄비를 말하겠죠. 조선 후기의 가객 안민영의 화답이 이러합니다.
도화는 무슨 일로 홍장을 지어서서 동풍새우에 눈물을 머금었노. 삼춘이 쉬운가 하여 그를 슬퍼하노라. 어느 날 봄비 내리면 복사꽃 비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누군가는 또 봄날의 덧없음을 서러워하며 이별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름다울 가짜를 쓴 가인이란 미인보다 더 높고 깊고 그윽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 내 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가인과 같고, 조영식 작사 김동진 곡의 목련화의 노랫말처럼 목련은 피기도 전에 벌써 질 것을 근심하게 하는 봄날의 가인이거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4월의 노래처럼 이룰 수 없는 사랑, 롯데에게 남기고 온 베르테르의 애틋한 편지 같은 것입니다. 4월이면 그렇게 목련은 가인처럼 와서 우리를 설레게 하고 가인처럼 떠나며 우리를 한숨 짓게 합니다. 목련은 아득하고 수줍은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인은 빨랫줄에 걸려있는 사춘기 딸내미의 브라자를 보며 읊고 있습니다. 목련꽃 예쁘대도 시방 우리 선의 앞가슴에 번그는 목련송이만 할까? 사춘기를 풀어서 읽으면 봄을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사춘, 그렇습니다. 목련은 아득하게 설레는 청춘의 어느 한때를 생각하게 하는 꽃입니다. 나뭇가지 위에 앉은 연꽃이라고 해서 불가에서 목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그 꽃 모양이 귀하고 기품이 있어 나무에 피는 난이라 하여 목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 뮬란은 목난의 중국어 발음입니다. 남북조 시대 작자미상으로 전해오는 목난사가 그 연운이죠. 심청이처럼 가난한 집안의 효녀였던 뮬란은 늙고 다리를 다친 아버지 대신에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목련처럼 예뻤지만 무술도 뛰어났던 그녀가 많은 공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그녀가 여자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동행 12년 부지목난시여랑 12년을 함께 했지만 아무도 뮬란이 여자인 걸 몰랐다네 라는 구절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참혹하게 집니다. 저기 저 뜰 기퉁이 눈부신 봄볕 속에 하얗게 떠있는 저 목련도 내일이면 질 것입니다. 양희은의 노래처럼 슬픈 그대 뒷모습으로 그렇게 져갈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자크 프레베르는 세상의 모든 꽃들은 이렇게 말하며 져간다고 읊었습니다. 죽도록 말해주고 싶어요. 삶은 아름다운 거라고.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